자, 요즘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얘기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치밀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야심찬 전작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완전히 달라진 모터쇼 풍경에서 시작해서요, 머더 에코시스템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뭔지, 또 AI 기술 전쟁과 중국만의 독특한 군집 전략을 거쳐서 이게 과연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의 시작은 2025년 상하이 모터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언뜻 보기에는 그냥 흔한 자동차 전시회 같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바로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차만 전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중국 관영 매체조차 이곳을 하이테크 카니발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름처럼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쇼의 주인공이 말 그대로 확 바뀐 겁니다.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요. 바로 이 차들을 움직이는 뇌와 신경망을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가져갔죠. 아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전시장 전체 면적의 무려 3분의 1입니다. 이 엄청난 공간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기술 기업들이 꽉 채웠다는 건 이젠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이동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중국의 미래 산업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설계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 바로 마더 에코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모생태계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열매와 또 다른 생명체들을 길러내는 것처럼 스마트카라는 이 핵심 산업 하나가 AI, 반도체, 통신 같은 수많은 다른 산업들을 낳고 키우는 거대한 모체가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포부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80년대랑 90년대에 PC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자체를 뒤바꿔놨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는 스마트카를 다음 시대 혁신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가 엔진이나 기어 같은 몸에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스마트카 모생태계는 반도체와 AI 같은 뇌에 집중하는 거죠.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폐쇄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생태계는 곧바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이어집니다. 바로 AI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죠. 기술 발전 속도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해 하고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코드로 짜서 가르쳐줘야 했거든요. 근데 이젠 AI가 수많은 운전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운전을 배우고요. 마침내는 운전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중국의 니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 월드 모델이라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AI가 눈 한 번 깜빡할 그 찰나 0.1초마다 수백 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기업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돈으로 보여줍니다. 니오라는 회사 한 곳에서만 2023년 한 해에 134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 기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엄청난 속도와 규모,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군집 전략이라고 불리는 중국만의 아주 독특한 혁신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요, 무신 똑똑한 회사 하나가 앞에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마치 벌떼나 뱀이떼를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동시에 각자 다른 길을 막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단 전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우고 진화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 전략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패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중국의 군집 전략은 오히려 수많은 작은 실패들을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그 수많은 실패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 생태계 전체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으로 이끌 거라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략이 지금 현실 세계에선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중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이 생태계 안으로 마치 자석처럼 빨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례가 바로 자동차의 제왕 토요타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신형 전기차를 뜯어보면요. 운영체제는 화웨이거, AI 주행 기술은 모멘타, 3월 인터넷은 샤오미, 자동차의 핵심인 두뇌와 신경망을 전부 중국 기술 기업들의 부품으로 조립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게 머더 에코시스템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인 거죠. 너무나 강력하고 촘촘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도요타 같은 글로벌 강자라도 여기서 경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안에 합류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군집 전략이 미래 산업혁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판이 바뀌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혁신이 일어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